더위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내일이 입추죠? 네, 맞아요. 네. 뭐, 네, 거의 이제 이 막바지 무더위일 것 같은데,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조심들 하시고요. 그래도 좀 길어서 그렇지, 최고 온도가 그래도 한 35도? 예전에 한 40도까지만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온도가 38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사실은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대요. 시원해요? 그럼 갈수록 더 더워져요. 갈수록 더 더워진대요?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대요. 어쨌든 참, 이게, 저희 세대까지는 뭐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데, 참 우리 후세대들을 보면 뭐, 암울한 얘기들이 많죠. 인구가 절벽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지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뭐라 그러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라지고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오셨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니로라고요. 이렇게 나름 이렇게 사상 계통에서는 아주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프랑스의 17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당시에 어떤 일화가 현대 마케팅적인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측면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그 심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학자니까 뭐 이러저런 이제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날은 일설에는 뭐 이렇게 분홍색 잠옷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분홍색 잠옷을 입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아주 유채색의 이런 화려한 색깔의 이제 잠옷을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매번 칙칙한 의상을 입고 서재만 틀어박혀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잠옷을 입고 책상에 딱 앉으니까 왠지 그동안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의자가 낡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의자를 갈았대요. 의자를 갈고 나니까 요번에는 뭐 또 책상이 또 이렇게 언매칭돼 보이고, 그러니까 또 옷걸이가 또 그래 보이고, 그래서 그 옷에 맞추고 바뀌어진 이런 집기에 맞추느라고 다 바꿨대요. 바꾸다 보니까 정작은 뭐냐면 자기가 사상가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정작이 자기 본업에는 포커싱을 못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좀 시달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화 아닌 일화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어떤 마케팅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집에 가구 바꾸면 뭐 TV 바꾸면 장식장 바꿔야 되고 소파 바꿔야 되고 막 뭐 다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연쇄적인 그런 효과를 이제 빗대서 이게 이제 여기는 빼고 이렇게 드니로 효과라고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말을 쓰는데, 다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8점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것도 한번 바꾸고 싶잖아요. 내 것도 자꾸 바꾸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물건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못 바꾸지. 뭐 이건 그냥 집기나 이런 거는, 잠옷이나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어도 이제 안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팔자를 사랑하자. 내 팔자를, 내 운명을 내가 타고난 거를, 이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가꾸다 보면,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오늘, 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통스럽고, 뭐, 복잡스럽고, 그게 다 내 팔자에서 반응되는 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내 주변의 상황의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또 이렇게, 2023년에 한창 무더위에, 입추 전날에, 김이월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월 또한 다시 오지 않으리니 이 순간을 이때를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현명하고 보람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만약에 힘든 운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음 운을 내가 또 아니까. 만약에 그런 운이 또 괜찮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내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 작품의 마스터피스의 하나하나의 이 피스들이거든요. 피스들. 이 조각들. 이것들이 오늘이 형성이 되고, 이게 한 달이 모아져서 또 1년이 모아져서 내 인생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 팔자를 이 더위에도 내가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관성, 이번 시간은 평관, 다음 시간에는 정관, 어떤 비교사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현실의 현재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유사한 사례 중에서의 유물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론 십성으로 구분을 하면 평관이죠. 치우친 관이니까 음양이 동일하게 일간을 극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간의 동태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갑을 목하고 병정화하고 무기토하고 이렇게 이제 경신 금하고 임계 이제 수를 보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간과 월지 사이의 관련성이나 관계성, 즉 생극지화를 가지고 일단은 격을 정하죠.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이거는 그 어떤 틀을 파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순서를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냥 팔자를 해석해 나가는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큰 의미 또 이게 성격, 패격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 관법하고 지금 현재 관법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관사론자, 상관, 경관 이렇게 합격 이런 거를 아주 안 좋게 봤는데 실제 감명을 해보면 많이 호도되고 와전된 원래 고서에 있는 내용들하고 다르게 현상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마치 이렇게 팔자는 가지수는 고정적인데 인간 삶의 군상들이나 양태들이나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갑을목을 볼 때는 갑을목이 이 십천간 중에서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그래서 가불목을 따질 때는 이렇게 이제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격을 보는 거 이외로 그러니까 일간과 월지의 생극재화를 통해서 격을 추출하는 거 별도로 이렇게 이제 생목 사목을 구분을 합니다. 생목 사목이라는 거는 목이 이렇게 지지에 좀 뿌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수로 임계수나 해자수로 생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생목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현상계에서 보면 목을 생명체로 보는 게 있고 또 목을 어떤 그 활용도로 보는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량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생목의 형태가 되면 흔히 이제 그 화를 반개한다. 보편적으로 보면 가불목이 인묘목을 보거나 해자나 임계수하고 매칭이 될 상황이 되면 일간이 이렇게 그 설을 기뻐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되기가 쉽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화를 본다라는 거 생목이 보면 화를 보는 거고 화는 병정화를 보는 거고 이렇게 가불목이 병정화를 보는 거는 목화통명의 현상이 있어서 이게 화를 보는 게 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식상이니까 다른 일간들이 식상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체가 꽃을 피우는 형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불목을 봤을 때는 병정화를 생목일 때는 보고 사목일 때는 당연히 이제 사목이 뿌리가 없다든지 근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생목이 될 때는 이런 이제 이거는 일간이 돼도 그렇고 다른 그 십성이 돼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목이라고 하는 거는 물상으로 이렇게 그 또 토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성향이니까 그렇죠? 토를 만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생목일 때는 금을 만나면 그렇죠? 금을 만나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게 격의 모습하고 이러한 어떤 물상의 모습하고 매칭이 되면 더 좋게 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 생목인데도 이런 화가 없으면 재관을 써야 됩니다. 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매칭이 됐을 때는 더 좋다. 사목일 때는 이렇게 이제 수를 만나면 안 좋다라는 거지. 오히려 수를 만나면 목이 이렇게 이제 썩는 부패하는 형국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금이나 그죠? 금을 만나서 그러니까 벌목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면 좋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런 거는 공통부감에도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간지별로도 뭐가 생목이고 사목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병정을 볼 때는 흔히 이제 그 정화는 열의 작용을 하고 병화는 빛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정을 그냥 통틀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빛으로 작용을 하느냐, 이제 열로 작용을 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열로 작용을 하면 열은 그렇죠. 그러니까 열로 작용을 하면 화가 강해지면 금을 재련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금을 재련하기가 쉬우니까 어떤 현실적인 그런 재물 성취라든지 이런 형상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 현실적인 금을 재련하는 성향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거는 수기운이 강하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수기운이 강한 거니까 이렇게 어떤 이게 어떤 철학 성분이라든지 사상 성분이라든지 종교 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무기토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후박을 봅니다. 후박. 그러니까 무기토가 중정지가 돼서 이제 십천간의 구조와 구도를 보면 이제 갑은 정하고 경금 그렇죠? 벽갑인정 그냥 딱 드러나는 걸 보면
을은 병이나 정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병은 임수 경금 이렇게 보고 정은 양간 갑이나 병화를 빼고 무토나 경금이나 벽갑이랑 똑같이 보는 거죠. 이런 임수 마지막에 임수까지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무토는 상당히 본질적으로는 무기토는 이건 생명이고 생명체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무기토는 그러니까 이 구조 중에서도 관성의 정관이나 편관, 칠살에 유정한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토일간이나 무일간이 기일간이 있다라고 하면 관성으로 배합이 되는 것이 그 본래 무기토의 속성에 맞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니까 생명체를 배양하거나 받아들여서 키우거나 이런 성향 이렇게 있는 거죠. 있고 아니면 기토는 조금 영향이 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무기토는 이렇게 이제 그 댐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댐의 형상이 있으니까 가장 작용력이 많아요. 이렇게 목을 만나 가지고 관살과의 조합을 맺거나 아니면 수하고 조합이 되면 이제 댐이나 제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토가 수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수를 쓰는 거니까 재성을 추구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제 토라고 하는 형상은 그 이면에 뭔가를 내포하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분들이 식상을 쓰는 게 여기는 꽃으로 피고 통명으로 쓰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무기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금광이나 광물질 이런 거를 캐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하 자원을 이렇게 어떤 그 발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도 무기토가 물론 그 경신금이나 신유금을 쓸 때는 생기를 좀 이렇게 그 극하는 이런 것이 없잖아 있지만 지지를 쓸 때는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죠. 기토가 쓸 때는 식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식신이 되고 문창성이 되고 신금이 쓸 때는 그렇죠? 신중에 임수가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지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금광을 캐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렇게 이제 그 화기를 보온하는 화기를 이렇게 가두는 화로 역할도 합니다. 화로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토는 생명체를 받아서 수용해서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물을 가둬 가지고 어떤 댐 역할도 하고 지하 자원을 품어서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로 역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그 외연이 좀 확장되어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보면 이제 병하고 간목하고 개수하고의 조합을 특히 반긴다. 무기토가 천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 그 무기토 입장에서는 재관임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격의 입장에서도 아주 본질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무기토일간. 경신금은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극이나 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극이나 설.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임수로 설을 하는 거고 극이라고 하는 거는 극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경금은 병정하고는 조금 다 친한 성분이고 신금은 병화로.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기운이나 그 다음에 토의 관련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이제 그 득화이에 그렇죠? 득화이에 화를 통해 가지고 단련되고 예리해지는 성분인 거고, 물론 이제 신금은 정화는 조금 다르죠. 관계성은 병화 관계성은 신금이 이제 거울이 돼 가지고 그럴 때는 빛 반사가 일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경신금이 다 이제 임수는 아주 좋은 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금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임수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그 설기가 잘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중세발현이나 도세주옥이 되는 그런 형국. 그래서 병정화나 임수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좋을 수가 있고, 특히 임계수는 뚜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체, 예, 그러니까 흐르거나,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이런 관계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극설의 개념이 흐른다라는 거는, 가불목으로 흐르는데 간목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막는다는, 물은 흐르는 원래 성분인데 막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막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무토든 기토는 좀 약한 성분인 거예요. 무토로, 둘 다, 임계수가. 이렇게 따지면, 천간 구조에 따라서 십천간이, 그냥 딱 아웃라인이, 예, 그냥 배합 관계가 천간 구조가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격의 의미를 따지는데, 만약에 무토일간이다. 오늘 하려고 하는 무토일간인데, 무토일간이 쭉 이렇게 화도 만날 수 있고, 금도 만날 수 있고, 수도 만날 수 있고, 목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목을 일단은 처음에 봐주는 것이 좋다. 무토일간이 있을 때는, 그죠? 이것도 천간에 드러난 목, 천간에 드러났는데, 천간도 간목이 있거나, 이렇게 을목이 있으면 간목 중심으로. 근데 이제 간목이면, 그쵸? 간목이면 이게 편관이 되고, 칠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칠살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격국의 이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관은 그냥 써도 된다. 웬만하면. 아주 심하지 않으면, 재화해서 쓰지 않아도 그냥 써도 된다. 이런 거고, 편관은 재화를 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목의 동태나 목의 어떤 그 세기가, 목의 어떤 강도나 강약이라는 거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의 형상이 생을 받는다든지 지지에 어떤 근이 있다든지 뿌리가 있다든지 어떤 이런 뭐 합의 관련성이 좀 있다든지 지지에, 이러면 이제 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충이나 형이나 아니면 근이 좀 없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재화가 맞는데, 본질적으로 재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칠사를 재화할 때는 본질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화살할 수가 있고, 제살할 수가 있고, 합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살이 강했을 때입니다. 강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강약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래서 많이 실질적인 경험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소도 보면 한쪽으로 끼우는 경우도 있지만, 시소가 균형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쵸? 그런 것이 팔자에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뚜렷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재화해서 쓴다라는 거는, 살이 좀 강했을 때, 강했을 때 얘기인데, 오히려 살이 이렇게 약했을 때는, 오히려, 그쵸? 이렇게 생사를 해서 쓴다. 이거를 자한다고 하죠. 자살. 소사이드 얘기하는데 자살, 그런 자살이 아니고, 자양한다. 북돋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을 살려가지고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알면 무조건 살뜨면 이거 잡아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기준도 결국은 살이 강하다라는 거는, 그죠? 일간이 짊어질 그러한 그 미션의 무게가 그만큼 강도가 있고 높고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간이 추구하고 좇고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관이 높고 크고 같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비리비리한데, 그런 관을 만약에 재화를 됐다. 그럼 그럴 때는 이게 참 이게 명리용어가 이 제살이
태과가 돼 있다라는 거죠.